이런 의혹들 하나하나가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당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조국 혁신당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의혹과 무관하다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자료 회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최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3명 중 2명이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상병 특검법이 영수회담 의제에도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이 비서관을 곧바로 직무 배제하고 진상조사를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등장했다면서 이시원이란 이름이 이 사건 배후의 정점이 어디인지 지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 내에선 공수처가 이 비서관을 당장 조사하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최혜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과 무관하다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련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와 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견이 있는 사안일수록 더 숙고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내일부터 예정대로 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이 다음 주 화요일 응급 중증 환자를 뺀 모든 진료를 중단하는 등 전국 주요 병원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진료를 멈추게 됩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수술과 외래 진료를 모두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병원, 보라매 병원 모두 3곳입니다. 응급, 중증, 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 이날 예정돼 있던 수술과 진료는 모두 다른 날로 옮길 수밖에 없어 환자들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주 5일 중에 또 하루를 또 셧다운 한다고 하면 그럼 이제 20% 정도 지금 수술이나 진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치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속에서 다른 주요 병원들도 잇따라 휴진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주 1회, 충남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은 매주 금요일에 진료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세브란스와 서울 성모, 삼성 서울병원도 다음 주 중 하루 진료를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수들의 사직도 본격 이어집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 4명은 5월 1일자로 병원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역시 내일 외래 진료를 마지막으로 사직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간 거지. 보던 환자들도 그래도 저희는 믿을 만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이제 부탁드리고. 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이 계속 커지자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오늘 적정한 의사수를 추계하는 논문을 공모하고 그 결과를 내후년 입시부터 반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추계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증원 유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JTBC 이예원입니다. 앞부분이 크게 망가진 승용차가 전조등을 끈 채 밤길을 달렸습니다.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파출소장이 뒤를 쫓아 운전자를 붙잡았는데 역시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 강원 양구군 해안파출소 김시당 소장은 어두워진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범퍼가 다 떨어진 채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직감적으로 이 차는 물피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뭔가 있다고 느낀 김 소장은 곧장 순찰차를 타고 뒤를 쫓았습니다. 사이렌 울리며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멈추는 듯하던 승용차, 하지만 이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중앙선 넘어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김 소장은 무리하지 않고 일정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떤 시간을 두고
스스로 운전자가 포기하도록 안전하게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근거리 따라가면서 그렇게 약 2km 거리를 따라갔더니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66살 남성 운전자 역시나 음주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3%였습니다. 몸을 못 가는 거 비틀거리면서 그래서 제가 술을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하니까는 이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승용차 사고 충격으로 떨어진 범퍼 말고도 보닛이 이렇게 구겨지고 또 타이어에 큰 구멍이 나서 터졌을 정도로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1년에 80톤이 넘습니다. 이걸 줄이기 위해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는 다회 용기를 도입했는데 이건 역시 아무렇게나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노래하고 환호하다 보면 배가 고픕니다. 응원도 좋지만 역시 야구장에선 먹어야 합니다. 맵고 달달한 떡볶이, 바삭한 치킨 한 입 뒤엔 시원한 맥주가 필요합니다. 어느새 다 먹은 간식, 이닝이 끝나자 매점으로 향합니다. 음식을 주문했더니 분홍색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이번 달부터 서울시가 도입한 다회 용기입니다. 1년에 87톤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보려는 시도입니다. 이 다회 용기가 잘 쓰이고 있는지 경기 내내 지켜봤습니다. 먹고 응원하고 버리는 사람들. 물이 든 페트병은 그냥 쓰레기통에 던지고 캔과 종이를 같은 통에 버립니다. 경기 중반인데 벌써 쓰레기통이 가득 찼습니다. 제대로 버려졌는지 제가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쓰레기인데 페트병도 있고요. 맥주 캔도 있고 먹다 남은 과자와 심지어는 반납함에 있어야 할 다회 용기까지 여기 버려져 있습니다. 일회용기, 다회용기 할 것 없이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쓰레기통에서 용기가 나오고 용기가 있어야 할 전용 반납함에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여기 있는 게 전부 저 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하나 꺼내 다시 분류하는 건 청소노동자 몫입니다. 핑크색에 갖다 넣으세요 계속해도 던지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으면 10시간 넘을 때도 있어요. 이러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다회용기가 쓰레기통에 있다 나온 걸 본 시민들은 사용을 꺼립니다. 서로 입으로 통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생상 그런 게 있어서 많이 사용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용기들 어떻게 세척하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손설거지로 한 번 씻고 고온 소독과 초음파 세척까지 거칩니다. 이 다회용기만 잘 써도 야구장 플라스틱 쓰레기 72%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